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오늘 영유아 관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월 1회 이상 관찰일지 기록하시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역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원이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찰일지는 1-5-2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 놀이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관찰 모습을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이나 놀이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총평을 1년에 2번 작성하시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 이내에 급하게 작성을 하시면 인정되지 않은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결과나 관찰의 과정을 영유아 놀이, 보육과정에 지원하신 내용과 학부모 면담에 활용했던 내용을 면담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면담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록에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일상과 놀이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은요, 자유놀이나 바깥놀이를 제외한 모든 일과를 뜻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등원 하원을 했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 낮잠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 배변 및 기저귀 관리하는 활동 모두가 일상에 해당합니다. 또 그 밖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내용,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도 일상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누락 없이, 유아반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반도, 영아반도 누락 없이 일상에 대한 관찰을 월 1회 이상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개념은요,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들이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무언가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놀이로 파악하셔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은 교사가 보육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운영했거나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교사가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이나 활동을 꼭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계획안의 내용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시는 습관을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10월에 일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면 11월에 놀이, 12월에 활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일상 놀이 활동에 고르게 작성해 내시면 되는 거고요. 원에서 보통 영역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기본생활 신체운동을 10월에 기록했다. 11월에는 의사소통 사회관계, 12월에 자연탐구 예술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영역을 고르게 작성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일상에도 해당해야 하고 놀이에도 해당해야 하고 활동에도 해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활동에 대한 내용만 3개월 동안 기록을 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상이나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꼭 강조합니다. 꼭 알고 계셔서 관찰일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일지는요,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는 보육 과정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지만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한 놀이에 대해서, 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지, 또 그 다음 과정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보육일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관찰일지는요, 그 과정, 보육과정 안에서 보여지는 개별적인 영유아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화, 또 그 모습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은 관찰일지에 옮겨 적어주시고, 전반적인 내용이나 총체적인 내용은 보육일지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표준교육과정 책자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개정누리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 우리 반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는 어떤 지도를 하고 도움을 줄지를 관찰일지나 총평, 보육일지에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기록을 하는 것을 평가지에서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꼭 날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매일 비슷한 행동을 보이다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였다. 매일 비슷한 패턴에서 오늘은 좀 어제보다 달랐어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성을 하시는 건데
카메라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처럼 혹은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랬을 것인지를 교사가 예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같이 기록을 하시면 관찰일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생각이나 예측, 느낌에 대한 내용은 관찰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찰일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과정에서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